에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던 어느 오후, 66세의 강동현 씨는 카페에 앉아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노을빛이 그의 긴장된 표정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은 후 3년,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고 싶다는 작은 희망도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한 주말이면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홀로 보내는 저녁 시간의 적막함은 여전히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날의 만남은 51세 최혜진 씨와의 소개팅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대화는 처음엔 희망적이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놀랍도록 비슷했죠.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혜진 씨가 내건 4가지 요구사항은 강동현 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도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강동현 씨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개팅 실패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 속에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노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강동현 씨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통찰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노년의 사랑이 가진 특별한 의미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현 씨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6시 4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는 아내의 자리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삶은 적막 속에 잠겨 있었죠. 처음에는 혼자여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중견기업 구매팀에서 일하면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미팅하고 통화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휴대폰이 울리는 일도 거의 없더군요. 명절에 나오는 자녀들의 연락이 전부였습니다.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성남 분당에 32평형 아파트도 있습니다. 30년 단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대출도 모두 갚았죠. 겉으로 보기에 그의 노후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였다면 행복했을 시간들이 이제는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더라도, 가끔 분당 중앙공원을 산책하더라도 늘 혼자라는 사실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는 나름대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해보고 골프 동호회도 들어가 봤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건 언제나 침묵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생각하게 된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독감이 심하게 걸렸는데 약 한 봉지 사러 갈 기력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들은 대전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그때 처음으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인연 찾기. 하지만 그의 나이에 맞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계셨고 좀 더 젊은 분들을 만나자니 뭔가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51세의 최혜진 씨, 식당 일을 하다 그만두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분이 성실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요리 솜씨도 좋다고. 그렇게 강 씨는 최혜진 씨와의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한동안 입지 않았던 골프웨어도 꺼내보고 깔끔한 캐주얼 차림으로 정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 때까지 머리도 여러 번 매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아침 제 마음은 설레임보다는 불안감이 컸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였습니다. 강 씨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고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약속 시간, 카페 입구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혜진 씨는 강동현 씨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봤을 때 좀 놀랐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들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거든요. 옷차림도 단정했고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시보다 3분 일찍 도착했고 수줍은 미소로 강동현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의자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할게요. 전 최혜진이고요. 올해 50살입니다. 혼자 된 지는 10년 정도 되었고 아들 하나 있어요. 지금은 아들이 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네요. 그녀의 이야기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동현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30년간 다닌 회사 이야기, 3년 전 떠난 아내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두 사람은 한동안 날씨 이야기, 아파트 단지 이야기 등 가벼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그러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최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강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동현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자 최혜진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번 만남을 가져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서로의 진심을 알기도 전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진지하게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강동현 씨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단순한 만남을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최혜진 씨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물론 서로를 위한 것이고 강 선생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싶어요. 강동현 씨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최혜진 씨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고 이내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천천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생각이 너무 일방적이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창밖으로 공원의 산책로를 걷던 사람들이 간간히 지나갔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첫 번째 생각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혜진 씨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씩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6개월 정도 동거부터 해보는 게 어떨까요? 강동현 씨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녀는 능숙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놀라실 것 없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같이 살아보면서 서로 맞는지 봐야죠. 밥 먹는 습관이며 생활 패턴이며 결혼하고 나서 어머,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 곤란하잖아요. 강동현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혜진 씨의 다음 말에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한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 서로 확실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나이에 연애 게임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500만 원만 보증금처럼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안 맞으면 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6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이 정도면 충분히 배려하는 거 아닐까요? 강동현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최혜진 씨는 재빨리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돈이 급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 말로만 하는 약속을 믿을 순 없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겉으로는 진지해 보였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이게 다 강 선생님을 위한 거예요. 저를 믿을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시잖아요. 6개월이면 서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강동현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제안을 첫 만남에서 하다니 뭔가 이상한데. 그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최혜진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들어보시겠어요? 아니면 첫 번째 것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실래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장사꾼이 물건을 권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강동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이 만남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두 번째도 말씀해 주시죠. 최혜진 씨는 첫 번째 제안에 대한 강동현 씨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마치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좀 로맨틱한 얘기예요. 그녀는 갑자기 소녀처럼 수줍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결혼 사진 찍으러 여행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강동현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녀는 재빨리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직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맞는다 싶으면 제주도에서 멋진 웨딩 촬영을 하자는 거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제 친구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잠시 말을 끊은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강 선생님, 여행 경비는 선생님이 부담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대신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강동현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그의 표정 변화를 못 본 척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제주도가 부담스러우시면 가까운 강원도라도. 어차피 평생 한 번뿐인 사진인데 우리 예쁘게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옷이랑 메이크업은 알아서 할 테니까 선생님은 경비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한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강동현 씨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벌써 동거의 결혼 사진에 게다가 이런 금전적인 이야기까지. 하지만 최혜진 씨는 그의 고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이미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녀는 마치 장보기 목록을 읊듯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강동현 씨는 이제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 황당한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최혜진 씨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녀는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이전과는 다른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가정 경제는 제가 맡았으면 해요. 강동현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술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죠. 요즘 세상의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허튼 데에 쓰는지 아세요? 도박이나 주식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전 남편만 해도. 그녀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현실적인 말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선생님 연금 카드를 제가 맡아볼게요. 매달 용돈 30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그걸로 동창회도 가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어때요? 강동현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최혜진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불편하실 수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제가 집안 살림도 다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 모시는 것처럼 잘 모실게요. 어르신이라는 말에 강동현 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65세였지만 아직 자신을 어르신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그녀는 마치 중요한 것을 깜빡한 듯한 연기를 하며 덧붙였습니다. 정해진 용돈 이상을 쓰시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더 쓰시면 다음 달 용돈에서 까야 해요. 규칙은 지켜야 하니까요. 이제 강동현 씨의 표정에서는
당혹감을 넘어 불쾌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혜진 씨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너무 놀라신 것 같은데. 이게 다 선생님 위한 거예요. 나이 드시면 사기당하기도 쉽고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진짜 딸처럼요. 딸이라고.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듣고 있는 거지? 강동현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참. 네 번째가 또 있는데. 최혜진 씨는 마치 백화점 세일 상품을 소개하듯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좀 특별한 부탁이에요. 강동현 씨는 이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누르며 마지막 이야기가 과연 어떤 것일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부탁은 최혜진 씨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살더라도 방은 따로 써야 할 것 같아요. 강동현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녀는 재빨리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10년 넘게 혼자 살다 보니까 잠자리가 중요해진 거예요. 같이 자면 코골이나 이런 것도 있고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선생님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이건 다 선생님 위한 거예요. 제가 옆에서 간호하는 것보다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강동현 씨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 물론 가끔은 같이 보낼 수도 있죠.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때 그녀는 마치 큰 선물이라도 내어주듯 말했습니다. 제가 분위기 있게 꾸며드릴게요. 촛불도 켜고 와인도 한잔하고. 강동현 씨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벌써 가시게요? 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나요? 최혜진 씨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목소리를 바꾸어 달래듯 말했습니다. 아니면 조건을 좀 조정해 볼까요? 보증금은 300만 원으로 줄이고 제주도 대신 강원도로 가고 용도는 35만 원까지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어떠세요? 마치 중고차를 흥정하듯 조건을 조정하는 그녀의 모습에 강동현 씨는 쓴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네요. 어머, 왜요? 제가 뭘 잘못 말씀드렸나요? 최혜진 씨의 목소리에는 어떤 반성의 기미도 없었습니다. 강동현 씨가 말을 잇기도 전에 그녀는 마지막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아, 같은 방을 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대신 다른 조건들은 지켜주셔야 하는데 어떠세요? 강동현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 선생님. 너무 섣부른 결정 아닌가요?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다 선생님을 위한 건데. 최혜진 씨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동현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찍 알게 돼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 강동현 씨는 그녀의 말을 끊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찾는 건 장사 파트너가 아닙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최혜진 씨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동현 씨의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외롭다고 해서 아무 조건이나 받아들일 수는 없이 그는 자신의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서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을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지만 믿음과 존중도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구나. 그날 이후 강동현 씨는 소개팅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고 가끔은 동네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두려워서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그건 정말 나쁜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왜 더 절박해질까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진정한 동반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강동현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화음기에도 사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서로를 위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사랑이어야 해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시작하는 사랑은 결국 장사일 뿐입니다. 강동현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소개팅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그 수는 무려 17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노인복지관 상담사의 말입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통장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양로원 입소 조건으로 재산 증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재산이 있는 남성분들이 주요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최혜진 씨처럼 과도한 조건을 내거는 분들의 대부분은 과거에 심각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폭력에 시달리거나 혹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험. 이런 상처들이 그들을 더욱 조심스럽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서울의 한 노인 심리상담센터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혼의 사랑이 젊은 시절의 사랑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두려움일 겁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더 절박해지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더 방어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첫째,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을 알아가야 합니다. 첫 만남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두른 선택은 더 큰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상대방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조심하되 지나치게 방어적이지 않은 태도. 이것이 황혼의 사랑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최근 노년의 재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23년 동안의 외로움이나 23일 동안의 외로움이나 그 아픔은 매한가지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오랜 직장에서 은퇴하기도 하고 건강도 조금씩 잃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롭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현명해졌고 더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동현 씨가 그날 자리를 떠난 것은 단순히 최혜진 씨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이 황혼의 사랑을 꿈꾸고 계신다면 부디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상대방의 통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첫 만남에서 계약서를 꺼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상대방의 나이를 걱정하며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며 함께할 미래를 그려갑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가 아닌 행복으로, 불안이 아닌 믿음으로,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곳간이었습니다.